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무림 PMP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원래 동해펄프라는 이름으로 74년도에 설립이 됐던 국내 유일의 펄프 회사입니다. 경영 부실화로 인해서 산업은행이 관리하다가 2008년도에 무림페이퍼가 떠갔습니다. 무림페이퍼는 한솔제지와 더불어서 제지업자의 상위권자죠. 인수 후에 사명이 바뀌게 되고 현재는 이제 지배구조가 페이퍼가 67%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 11년도에 펄프 제지 일관화 준공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중견기업으로 분류가 되고요. 신용등급은 크레딧 A-, 시장에서는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무림은 그룹사니까 지배구조를 봐야 될 텐데요. PMP는 페이퍼가 가지고 있고 페이퍼는 SP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SP는 일가가 갖고 있는데 회장하고 숙부 그리고 아들인 이도균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재질을 만드는 공정인데요. 자, 종이는 나무로 만들죠. 무림은 무성활무의 수풀림인데 회사는 나무를 쓰고 있다. 이 나무를 키워가지고 배워온 다음에 그걸로 펄프를 만들게 되고 이 펄프를 통해서 재질을 뽑아내는 것이죠. 펄프 재질 일관화를 했기 때문에 이게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쉽게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데 목재를 우드칩으로 만들면은 이게 펄프가 되고 이게 종이가 되는 거잖아요. 원래 사업부는 여기죠. 이게 P고 이게 C일 텐데 어차피 요거랑 같은 거고 무림 페이퍼 입장에서는 이게 P고 이게 C죠. 근데 이거를 그냥 펄프를 가져다 쓰는 것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일관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 무슨 장점이 있냐?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건데 최초 인수할 때 생각은 펄프에서 나오고 펄프가 이제 제지 공장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면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일관화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다가 라인을 붙이는 거니까 이동거리가 줄어들죠. 그러면 거기서 여러 비용들이 줄어들 거고 또 일관화를 하면은 여기서 요 마진은 상당히 불안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해지가 된다는 거죠. 수직 계열화의 장점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실제로 공장을 보시면 이게 이런 식으로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펄프를 만들면 나오는 부산물인 흑액이 있다. 이게 스팀 전력의 에너지원인데 이런 비용들도 줄어들 거라는 장점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드릴 말씀이 많지만은 너무 길어지고 새길로 빠지게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조사업부에서는 인쇄용지, 아트지를 위주로 하는 제지 부문, 그리고 화력 펄프를 하는 펄프 부문이 있습니다. 인쇄용지에서 PMP의 점유율이 한 15% 정도 됩니다. 이때는 이제 오류가 났던 것 같고, 조금 줄어들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림 페이퍼와 종이 종류를 좀 그룹사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넌 이거 하고 난 이거 할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이후에 점점 올라오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펄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한 15% 정도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회복하고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재지에 대해서는 항상 전방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펄프를 이용한 펄프 몰드라는 제품도 만들고 있는데요. 펄프를 넣고 이렇게 성형을 하면은 이런 종이 그릇이 나옵니다. 친숙하실 텐데 아무래도 재활용이 될 테니까 요즘에 좀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황에서는 쓰이지 않겠느냐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자, 전체 매출에서 종이 내수가 약간 절반 정도, 수출이 한 절반 정도 되고 펄프는 대부분 내수죠. 근데 아무래도 내수 쪽이 좀 부진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이쪽은 어느 순간 수출을 조금 늘리기 시작해서 믹스를 바꿔서 전환 중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략적인 매출액은 종이가 4천억, 펄프가 1,500억 정도. 수출 같은 경우에는 주로 대부분 다 아시아 쪽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조본업 외에는 무림 캐피탈을 통해서 하는 금융업이 또 있는데 여기 뭐 자세히 아실 건 없고 최근에는 매출채권 팩토링이나 투자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태까지 말한 전체적인 부분을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올라와서 자리를 잡아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펄프랑 재질을 보면은 이게 시크리컬이다 보니까 부침이 있습니다. 특히나 펄프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좀 살리기 어려운 구조의 비즈니스였는데 17년, 18년도에 좀 좋아졌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 시절에 화려했었는데 다시 꼬꾸라졌다가 최근에 이제 BP 수준입니다. 재지는 왕년에 3,400억 정도는 났었지만은 역시나 이게 좀 쪼그라들었다. 결국 펄프도 쪼그라들었고 재지도 쪼그라들었고
둘 다 쪼그라들었는데 이게 지속될 것이냐 아니면 회복할 것이냐. 어쨌든 주가야 영업이익 따라서 가지 않습니까? 이게 올라와서 따라가려면은 과거를 봤을 때 전체적인 영업에서 중요한 것은 역시나 이 펄프였다는 것이죠. 펄프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면은 아무래도 제지회사들 중에서는 수직 계열화된 쪽이 그나마 낫겠습니다. 자, 줄어든 마진이 좋아질 것인가를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펄프 가격은 P이고 그걸 만드는 우드칩 가격은 C입니다. 제지 가격은 P이고요. 그걸 만드는 펄프 가격은 C가 되겠죠. 일단 종이는 작년에 할인율 축소 형태로 제품 가격을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월달부터 인쇄용지 가격을 7% 또 인상을 했어요. 조금이나마 방어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부문에서 보면 올라오고 있는 그런 그림이 있고요. 사실은 이 상태로만 나와도 전년도 대비를 감안하면 영업이익에서 한 100억 정도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제품 비용, 이 셋의 가격을 보면은 일단 제지 가격은 이렇게 올라 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펄프의 스프레드입니다. 이 전사 GPM하고 완전히 같이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보고서상으로 적어놓은 국제 펄프 가격과 우린 PMP와의 주가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과거부터 쭉 그래 왔었죠. 다만 그 가격이 사업보고서상으로는 21년도 12월까지만 나와 있으니까 그 이후의 것을 알아야 확인할 수 있겠죠. 최근에 국내에 들어오는 펄프 가격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는데요. 이게 수입해서 가져오니까 국제 가격보다 조금 이렇게 레깅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중국에서 펄프 가격을 확인해가지고 비교를 해보면은 어차피 몇 개월 시차가 있는 거지 비슷하게 결국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중국 펄프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내에서도 결국 이렇게 따라갈 거예요. 근데 주가를 보면은 이 무림 PMP와의 간극이 조금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갭 줄이기를 또 노려본다. 자, 예상되는 P가 일단 올랐고 C 우드의 가격은 여전히 강세 수준이긴 합니다. 목재도 수급이 원활하지는 않기 때문에 펄프 가격이 인상된 부분도 쉽게 떨어지지는 않겠죠. 자, 제품 가격이 떨어진다 한들 항상 좀 천천히 떨어지죠. 그래서 최근에 오히려 이렇게 우드가 먼저 꺾인 부분은 이익률에는 오히려 도움이 될 겁니다. 작년보다는 이익률이 좀 더 나오기는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PMP를 언급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배당 부분도 짚지 않을 수가 없죠. 원래는 DPS 250원을 줬었습니다. 전형적인 배당주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오락가락 이게 이익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턴어라운드를 해가지고 조금 올라오게 되면은 한 150원에서 170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되면은 배당 수익률은 한 3에서 3.5%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원자재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펄프에 대해서도 잠깐 같이 떠들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 종이 대란이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TT, 그리고 또 한 번 금세 도망가셨다. 여러 차례 꼬인 수급을 감안하면은 단기간에는 주가 측면에서 재미가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턴어라운드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닝이 나오면은 한 번쯤 주목을 다시 받을 시점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리스크 역시도 상당히 있습니다. 제지시장의 사양성이라든가 회사 자체 예상 못한 변수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순해 보이지만도 사실 어려운 그런 종류의 회사이기는 합니다. 여기까지 무림 PMP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